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계속 깨야 되겠죠? 네. (38년) 전에 제가 이 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시작하고 공무원들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면 이제 교육 몇 개월 받고요. 지방 수습을 하는데 일선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대부분 분들은 이제 서울 근무를 희망해서 서울에 남는데 저는 충북 도청을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서 38년 전 아마 거의 이맘때쯤 됐을까요? 충북 도청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으로서 첫 근무한 곳이 충북 도청입니다. 그 당시에는 충북 도청의 지방과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자치행정과라고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그럴까요? 안 들려. 마스크가 있으면 보이죠. 목소리 키워주면 참 됩니다. 네. 38년 전에 이 충북 도청 그 지방과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몇 달 도청 이 지방과에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청주 모충동에서 제가 하숙하면서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근무를 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충북 도청 지방과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군청 근무를 자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행정고시 합격한 그 사무관이 군청까지 가는 일은 없었는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몇 달 자원을 해서 제 고향에는 음성군청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무원 실질적인 기관에서의 첫 근무가 충북도청과 음성군청이기 때문에 이 도청이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젊은 시절 20대 중반이죠. 이제 근무했던 그런 생각이 나곤 합니다. 충북도청과 음성군청에 근무하면서 고향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 또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게 나서 오늘도 아주 우리 이시정 지사께서 직접 이렇게 영접까지 해주시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충북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 발언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큰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올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균형 발전을 해소하게 한 방법은 그동안에 이제 행정 기능의 지방 이전 내지는 지역균형에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그런 행정 기능의 이전만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난 우리가 20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또 일자리, 의료, 문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균형을 위해서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문화, 또 의료까지를 같이 한꺼번에 패키지를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충청권은 첫 번째로는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초광역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쪽 충청 지역을
초광역화하는 그런 메가시티로 구성하는 거점 개발을 하고 말이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오송의 바이오라든지 또는 세종의 이 바이오메디칼이라든지 또는 이 청주의 여러 가지 교육과 산업 이 클러스터라든지 또 반도체 또 대덕 특구 문제 또 이 반도체와 이 바이오 이 플랫폼을 이용한 메가시티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 대학 중심의 이 대학 서열 체계가 아주 공고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대학의 이 서열 체계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수도에 지금 공고한 대학 서열 체제에서 상위권 대학이 몰려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그 우수 대학들이 전국에 퍼져 있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금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남쪽의 큐슈 의대까지 이르기까지 또 이제 가운데는 동경대학이나 또 오사카 대학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명문대학이 퍼져 있는 것이 일본의 경우인데 우리 한국처럼 그 상위권 서열대학이 수도에 몰려있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해서 서울에 놔두되 학부는 지방에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이제 그 이번 대선에서 충청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지난 모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이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 충청이 이제는 그런 대선 근무에서도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나서야 할 때가 생각을 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충청의 적자 또는 적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것도 충청이고 또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충청입니다. 충북 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의 적자와 적통을 자부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충청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충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충청이 일어서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치와 이번 대선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이사님 만났더니 이 충북 주요 사업 이걸 주시네요. 아마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이사께서 충주시장을 쓸 때부터 저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산 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부지런하고 집요하시고 하는데 오늘 만나서도 이 얘기를 또 하셔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충북의 그 현안 사업들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인데 아주 내용을 잘 듣고 또 서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재정 확보라든지 잘할 수 있게 해서 좋은 의견을 나눠서 기뻤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양원제 개헌을 주장하는 그 측이 있는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제 책에서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정치를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측면에서 개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가 한 대통령 임기에서 세 차례씩 열리는 것을 두 차례로 좀 조정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겸해서 정치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그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제 그 개정도 얘기를 했고, 지방자치 관련해서도 지방자치 조항을 강화하는 개헌 조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양원제 얘기는 오늘 보니까 그 이시종 지사께서 상당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원제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거죠. 지금 단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사회 갈등이나 이 국론 분열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원제를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사회 갈등과 또 국론 분열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 주장하시는 분에 의하면 예컨대 광역 시도별로 일정한 숫자, 예컨대 3명이면 3명의 상원의원을 배출해서 뭐 한 50명 정도 높이로 이제 상원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우선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개헌과 지금의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제도화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보다 많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또 지금의 소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뭐 양원제로 개헌하는 거는 아직은 뭐 검토하진 않았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같은 개헌을 위해서 또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반으로 줄이는 그런 각오를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그 신경을 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자치단체한테나마 맡겨놔서는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예 그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 주장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가시티는 우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산업, 인력 구조 이런 것들을 그 다극화하는 대안들 아니겠습니까? 부울경도 그렇고 우리 충청권도 그럴 수 있고 대구나 광주 중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같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그 일자리, 교육, 아까 말씀드린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런 메가시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인근 중소도시에 이제 그 혜택이 감으로써 그 함께 혜택을 보고, 또 그 중소도시로 가는 혜택이 다시 이제 인근 농어촌으로 가도록 하는 그게 이제 메가시티 기본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선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그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투자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그 메가시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광역과 이제 기초 우리 개체화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법 개정이나 또는 이와 같은 지방체제 개편하기 전이라도 이런 메가시티 추진을 먼저 하고 나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지방 그 정부 체제를 바꾸는 것은 예를 들면 광역과 기초를 합쳐가지고 중역단체로 모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법 개정까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메가시티 활용,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이제 아까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서울에 두고 학부를 지방에 이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겸해서 서울대학교 학부의 지방 인정을 겸해서 서울대학교 같은 거점 국립대학을 뭐
8개든 10개든 지방에 만드는 것 같이 하는 식의 이 교육에 있어서의 그 지역 균형을 위한 것들. 왜냐하면 지금의 체제로는 지역의 인재들이 전부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지역 인재 유출도 막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이전했을 때 지역 비례로 학생을 뽑는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대학교 학부의 지방 이전은 여러 가지 또 저항과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심각한 수도권 올인 구조와 이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에서부터 우선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중요한 게 일자리, 이제 의료, 이 문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는 차차 공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일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여러 가지 유인을 포함한 일자리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차 이제 공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너무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그럴까요? 좀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건 24일 정도 창당 예정이라고 기사가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선거를 치르시려면은 전국에 조직 같은 걸 꾸리셔야 될 텐데 충격은 조직 어떻게 꾸실지 뭐 이렇게 구상안이라는 거. 네, 지금 저는 24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6개월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들 이런 분들이 주축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이 우리 국민의 수준, 또 지금의 이 견고한 양당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이런 분들의 저력과 에너지를 모아서 풀어야 되겠다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번 24일 날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런 어떤 창당 발견이나 또는 참여 집사는 얘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이틀 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오신 분들 하나도 동원된 분들 없이 자기가 일일이 쓰는 난에 왜 이거 오는지 이유까지 쓰면서 오겠다는 분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당 발기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주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충청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에서도 그런 분들 주축으로 한 조직화, 세력화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기존의 그 정치적 행태를 보였던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 주축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도 그런 세력을 모으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이제 충북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충북에도 또 선거 주축 꾸려야 되고 도당도 만들고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좀 이렇게 영입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뭐 영입을 좀 굉장히 입박해 있다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일 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에 이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 또 우리 다른 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모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시겠다는 분도 계셨지만 일단 저희 출발은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 국민들, 시민들 위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대회도 그렇고 이쪽 충청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농민이나 자영업자 또는 벤처기업인 또 젊은 청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름 되면 알만한 정치권 인사가 지금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저희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조금 더 이 모습을 갖추고 또 조금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은 뒤에는 기존의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기존의 양당 구조의 그 폐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획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 단계는 일단은 그런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이웃, 우리 국민, 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충청권의 선택을 받은 후보들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선거를 보면은 충북은 그러니까 제3의 후보, 제3의 정당에 사실 보수적이거든요. 표를 많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거대 양당 폐해 문제 말씀해 주셨지만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좀 공고한 지역인데 기존의 제3의 정치라든가 뭐 제3지대를 뭐 표방하고 나오신 분들하고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을지 사실 표를 많이 얻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조직을 일반 시민들로 꾸리겠다라는 거는 대단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차별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제3지대 10년 주기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제3지대가 10년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뜻이겠죠. 20년 전에 2002년에 정몽준 그 후보가 계셨고요. 10년 전 2012년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내년이 이제 2022년이니까 또 새로운 10년 주기설에 맞는 뭐 제3의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제3의 후보들이 그동안 실패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비전과 시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선 후보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주력을 했지 이 판 자체, 세력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와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기존의 양당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했던 것은 기존의 양당 구조와 똑같은 정치 문법과 정치 행동을 했습니다. 공천은 하향식을 했고요. 청년이나 여성은 장식용으로 갖다가 논다든지 등등의 그 기존 양당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우리 20년 넘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양당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믿고 있고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양당 후보 중에 누가 돼도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경험했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정치 판 자체를 바꾸고 정치 세력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도 기존 양당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래롭게 반란 또 우리 국민의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수준과 잠재력을 한데 모으는 그런 에너지 그걸 조직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는 누군가 해야 될 길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지금의 양당 구조를 깰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될 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다녔면서 만났던 수많은 국민들 예를 들면 여수에서 만난 여수 어천마을에서 만난 분은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정치권이나 정치인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치인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깨는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그 기회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양당 구조에 대한 그 문제도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만 양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혐오를 넘어서 이제 후보 혐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이니 고발 사주 사건이니 하루에 한 건 이상 터지는 막말 논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후보의 도덕성, 품성 이런 것들이 후보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컨텐츠에 앞서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제3의 문이 넓게 열리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동층이 많습니다. 중도와 또 2030 세대 중에서 후보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그룹이 통계로 보더라도 양쪽을 합친 숫자 못지않게 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적에 그 어느 때보다 제3회 그 기회 문이 훨씬 넓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실패했던 원인인 판을 바꾸려고 하는 큰 비전, 그다음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그 11월에 이제 야당 후보가 결정되고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좀 간단해진다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 후보님 아시겠지만은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기존 선거 총선이라든가 이럴 때도 계속 끊임없이 지역에 출마하느냐 후보군을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내년 대선 이후에는 또 큰 선거가 또 있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나 지역 일꾼으로서 일하시려는 어떤 의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 얘기인가요? 저희 세력 얘기일까요? 둘 다 뭐 본인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뭐 지역 조직을 꾸리는 데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과 제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저는 그동안에 그 최근에 총선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또 이번에 양당으로부터 대선 경선에 들어와 달라고 하는 요청을 아주 수없이 많이 또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수많은 정치 권유가 있었죠. 전부 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 틀로는 변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 뭐 붕어빵 틀이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밀가루 반죽 넣는다고 붕어빵 아닌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정치 구도를 붕어빵 틀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회자가 육거리 시장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거기도 있겠죠. 붕어빵 장수가 있겠죠. 어느 재래시장 갔더니 붕어빵 장수 두 군데 있더라고요. 붕어빵 1, 붕어빵 2지요. 지금의 정치 구도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은 전부 그런 제의를 거절했던 것인데 이제 제가 새로운 정치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되든 또 우리 고향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준비할 생각에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받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은덕이라고 할까요? 이런 은혜를 어떤 식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충만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단도직입이 제일 무서운 질문이고 지금 한간의 지역에서는 사실은 대선 후보보다 아니면 지사 출마나 아니면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서 뭐 그렇게 제 이름이 오르고 내리는 건 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딱 잘라서 이거는 뭐 전혀 나는 관심이 없다거나 뭐 이런 그 의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한 말씀. 답을 예, 아니오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셨고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태어나셨어요. 저희 집안 중에는 무국 광산의 광부도 계셨습니다. 제 외가는 충북 진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천 덕산에 태어나셨고요. 뭐 물론 제 처가는 충남이고 뭐 같은 충남입니다만 고향에 대한 아까 제가 충북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음성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적에 혹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고시 붙은 젊은 친구들이 하지 않은 짓을 했어요. 그 얘기는 고향에 대한 그 사랑과 애양심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을 하면서도 아까 이 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으로 양으로 제 고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뭐 말씀드리긴 남사스럽고요. 이 말뜻은 제 고향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저를 아끼는 많은 선후배 또 이런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또 그러면서 우리 충청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이시종 지사님하고도 그 현안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셨는데 네네. 아까 물론 메가시티에 대한 말씀도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다만 혹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현안은 꼭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까 그 이사께서 10개 정도 얘기를 하셨고 저는 한 12개 정도 제가 이제 파악한 지역에 한 12개 정도를 제가 갖고 있었고 제가 예산시장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숫자까지도 다 기억을 할 정도니까 그 보통 그 충북에서 올라오는 현안을 볼 것 같으면 그 SOC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충북선 그 철도 고속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내륙 고속화 아시죠? 이게 예산시장 제가 할 때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 청주에서부터 이제 그 증평, 음성, 제천 이렇게 쭉 거쳐가는 그 도로죠. 이런 SOC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동안 신경 써서 이번에도 했습니다. 청주 공항 문제나 또 그 중부 내륙선 철도 그 이천에서 그 문경까지죠. 그런 철도 문제라든지 또 천안 청주공항 그 복선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이런 SOC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고요. 근데 그 오늘 지사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금액 자체는 그보다 크지 않지만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 문제와 반도체 인력 양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요거는 다른 SOC 사업보다 우선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오송 쪽에 이 바이오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 폴리텍에서 지금 할 계획에 있는 이 지역 폴리텍에서 할 계획에 있는 이 반도체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지금 충북도에서 제시하는 현안 중에서 그런 인력 양성과 그 인적 자본
대한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것과 별도로 제가 아까 하고 싶은 것은 그 충북 지역의 그 충청 지역의 그 일자리와 교육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는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기업들의 그 지방 이전 관련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와 교육 문제는 아까 제가 서울대학교 학부의 지방 이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플러스 국공립의 그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인재의 그 유출을 막고 그 육성하는 그런 쪽의 일에 제가 더 중점을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SOC 사업들은 뭐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서 이쪽에 그 인프라를 까는 거에도 물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일자리 제가 이제 SOC 얘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을 가장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충청 지역의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만드는 걸 1번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재 육성, 또 거점 교육 도시로서의 그 할 수 있는 것들, 거점 국립대학의 확충과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먼저 SOC에 앞서서 저는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하시는 그 충청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그 충청 지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그걸 하고 싶어요. 꼭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남북 쪽에 이 우리 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 그 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위한 그 방안을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메가시티라 되면 거기에 이제 산업, 교육, 경제, 문화, 의료의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한 그 일자리의 그 창출, 그 다음에 대덕이라든지 충청권에 그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육성, 그런 걸 통한 일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벤처기업 지금 1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벤처기업 32,000개쯤 있거든요. 32,000개 벤처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72만 개입니다. 4대 재벌 전체 합치 숫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벤처기업 10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까 얘기한 충청권의 그런 메가시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나 반도체나 또는 대덕단지나 또는 오송단지나 또는 이 청주의 그런 교육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벤처기업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여태까지 오셨던 후보들 중에서 제일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 얘기가 지루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그만큼 뭐 고향분이라 아 고맙습니다. 뭐 우리 기자분들 중에 저 충분히 고향인 분들 계시고 아닌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에서 근무하셨다면 뭐 제2의 고향이실 테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대와 끝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보겠고 또 아까 질문 중에 제 앞길에 대해서 하셨던 질문 중에는 아마 그 걱정을 하시는 그런 것지만 아마 그 애정어린 걱정이라 생각을 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1시 10분에 유권시장 방문 민생행보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함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또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이구나. 그러면 상공사실 때 회장님이 총장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회장이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